1959년 러시아의 깊은 설원 속 9명의 젊은 등반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텐트는 안에서부터 찢겨 있었고 시신은 기묘한 손상을 입은 채 설원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밤의 눈보라, 그리고 미처 다 설명되지 못한 흔적들. 사건은 곧 20세기 최대의 미스터리라 불리게 됩니다. 눈 덮인 고요한 산맥 위, 출발 전 남겨진 마지막 웃음과 노래는 그날 밤 이후 영영 사라졌습니다. 설원은 청춘의 발걸음을 삼켰고 대신 풀리지 않은 질문만 남겼습니다. 누군가의 공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분노였을까요? 본 영상은 사료를 기반으로 한 해설과 낭독자의 개인적 해석을 담아 지금도 차갑게 이어지는 이 미스터리의 현장으로 청취자를 안내합니다. 그들은 왜 텐트를 스스로 찢고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을까요?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영하 30도의 혹한 속으로 몸을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사고였다면 왜 일부 시신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깨진 채 발견되었을까요? 심지어 의복에서는 방사능 흔적까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당시 수사 당국은 눈사태와 같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합니다. 군사 실험에 의한 희생이었다는 설, 정체불명의 괴생명체 습격설, 심지어 외계적 요인까지 다양한 가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확실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떻게 죽었는가가 아니라 왜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는가라는 훨씬 더 깊고 섬뜩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이아틀로프 고개를 덮친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50년대 소련은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핵무기 개발과 군사 실험은 극도의 비밀 속에 진행되었고 정부는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러나 억압의 공기 속에서도 청춘은 도전을 향했습니다. 우랄 폴리테크닉 대학의 9명의 학생은 혹독한 겨울 산행을 계획했습니다. 단순한 등산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젊음의 용기를 증명하려는 도전이었습니다. 탐험대의 리더는 23세의 이고르 다이아틀로프. 그는 책임감과 추진력을 겸비해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고 팀원들 역시 항공학, 토목학, 기계공학 등 다양한 전공을 지닌 숙련된 산악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기장에는 농담과 노래가 적혀 있었으며 사진 속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젊음의 상징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1959년 1월, 탐험대는 스베르들롭스크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만시족 언어로 죽음의 산이라 불리던 오르텐 산 인근.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낮에는 시야를 가리는 눈보라가 몰아쳤고 밤에는 영하 30도의 기온이 텐트를 얼려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을 피워 손을 녹이고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격려했고 반드시 정상에 오르겠다는 다짐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일기는 2월 1일 저녁에 멈췄습니다. 이후 그들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수색대가 발견한 것은 기묘한 흔적이었습니다. 텐트는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칼로 찢겨 있었고 주변 둔 위에는 맨발이나 양말, 차림의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조사관의 기록에 따르면 그 발자국은 혼란스러운 도주가 아닌 일정한 보폭으로 숲속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혹한 속에서 신발조차 신지 않은 채 한밤중에 달려나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신은 텐트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나무 밑에서 불을 피우려다 쓰러진 흔적,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얼어붙은 모습, 그리고 더욱 섬뜩한 손상들. 갈비뼈가 부러진 이 두개골이 함몰된 이 혀와 눈이 사라진 이까지 있었습니다. 외부 공격 흔적은 없었고 마치 알 수 없는 압력이 내부 장기를 파괴한 듯 했습니다. 일부 의복에서는 방사능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수사관의 보고서에는 비정상 수치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동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당국은 사건을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힘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눈사태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현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눈사태였다면 텐트는 눈더미에 파묻혔어야 했고 시신도 깊숙이 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텐트는 눈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시신은 표면 가까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눈보라의 흔적도 미약했습니다. 이 모순은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군사 실험설, 미확인 비행체 가설, 괴생명체 이야기까지 등장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만시족의 공격설도 제기되었으나 현장에 남은 발자국은 모두 탐험대의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사관들은 외부인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결국 당국은 추가 조사를 중단했고
사건 기록은 극비로 봉인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진실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모호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결론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일부 기록이 공개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은 가려져 있습니다. 수사관의 회고, 피해자 가족의 증언, 남겨진 사진과 일기장이 남아있지만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부족합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기상학적 요인과 군사 실험 자료를 교차 분석하는 시도도 있었으나 여전히 하나의 확실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산악사고라 보기에는 정황이 기묘했고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다이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20세기 최대의 미스터리로 불립니다. 9명의 젊은이가 왜 신발조차 신지 못한 채 텐트를 찢고 달아나야 했는가? 왜 일부는 설명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는가? 왜 방사능 흔적이 남았는가? 반세기가 넘게 흘렀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여전히 인류가 풀지 못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아틀로프 고개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지금도 인간의 지식과 상상을 시험하는 차가운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신원 1959년 1월 9명의 청년이 우랄 산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배낭 속엔 빵과 지도 그리고 젊음의 꿈이 담겨 있었죠.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엔 농담이 가득했고 사진 속엔 환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그들은 눈 덮인 설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리더는 이고르 다이아틀로프. 단호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로 동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항공학, 토목학, 기계공학 등 다양한 전공의 청년들이 그의 곁에 있었죠. 경험 많은 이들에겐 이번 여정이 또 하나의 시험이자 성취의 무대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전공 지식을 서로에게 전하며 과학적 탐구와 모험심을 동시에 품은 청년들이었죠. 젊은 피의 열정은 차가운 설원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의 체육위원회에 제출할 카테고리 3 난이도 등반 인증을 얻는 것이었죠. 이는 당시 가장 어려운 등급으로 젊은 산악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신이 2월 1일 그들은 홀라치칼 산 기슭에 텐트를 쳤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엔 눈보라가 강하다. 내일은 더 힘들 것이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죠. 그것이 그들의 최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칼로 천을 안에서부터 찢고 나간 흔적. 발자국은 맨발이나 양말 차림으로 숲속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도주라기보다는 일정한 폭풍의 발자국이었죠. 그들은 왜 신발조차 신지 못한 채 혹한 속으로 몸을 던진 걸까요? 단순한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목숨을 건 탈출이었을까요? 이 장면은 지금도 수사관들의 보고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자국은 질서정연했으며 패닉 상태의 도주 흔적은 없었다. 이 문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미스터리를 더욱 짙게 만듭니다. 게다가 텐트 내부에는 신발과 외투, 심지어 손전등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결코 버리고 나갈 수 없는 물품이었죠. 이는 이들이 극도의 압박이나 즉각적인 위협을 받았음을 암시합니다. 신3. 수색대가 텐트를 발견한 건 사건 발생 수주 뒤였습니다. 텐트는 눈에 묻히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안쪽에서부터 베어낸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어진 발자국은 갑자기 사라지듯 끝나 있었습니다. 시신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무 밑에서 불을 피우려다 쓰러진 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얼어붙은 이, 그리고 더욱 섬뜩한 흔적도 있었죠. 갈비뼈가 부서지고 두개골이 함몰된 사람, 혀와 눈이 사라진 여성. 외부의 공격 흔적은 없었고 피부엔 자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알 수 없는 힘이 내부 장기를 파괴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일부 의복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방사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했다는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청년들이 입었던 옷의 일부에서 나온 이 결과는 지금도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죠. 시신의 위치와 상태도 수수께끼였습니다. 일부는 텐트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나머지는 깊은 협곡에서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몇몇은 옷을 벗겨진 채였고 다른 이의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혹한 속에서 체온을 잃으며 나타나는 모순적 탈해 현상이라는 설명도 제기됐지만 상처와 방사능 문제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사. 수많은 가설이 쏟아졌습니다. 눈사태, 기상현상, 군사실험, 원주민의 습격설, 심지어 미확인 비행체까지.
그러나 현장은 그 어느 하나도 명확히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눈사태라면 텐트는 묻혀야 했지만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시신도 깊이 묻히지 않았습니다. 원주민 공격설은 외부 발자국이 없어 배제되었습니다. 방사능 검출은 군사 실험설을 강화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료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카르만 보로요프 효과라 불리는 강력한 바람 소용돌이와 저주파음 현상이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저주파는 인간에게 강한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갈비뼈와 두개골의 파열, 혀와 눈의 손실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당시 조사관 중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군사 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 말 우랄 지역은 신무기 시험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는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련 당국은 불가항력적 자연의 힘이라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과 연구자들은 납득할 수 없었죠. 보고서는 비밀로 봉인되었고 의혹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가족들은 수십 년간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자연재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이 덮여버린 것이죠. 신호. 세월이 흘러 일부 기록이 공개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당시 수사관의 증언, 생존 가족의 호소, 그리고 탐험대가 남긴 사진과 일기장은 오늘날까지도 연구자들의 분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기상학적 요인, 소리와 진동 현상, 군사적 실험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건을 재해석했지만 어느 것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차가운 설원 위에 남아 있습니다. 9명의 청년이 왜 신발조차 신지 못한 채 텐트를 찢고 달아나야 했는가? 왜 설명할 수 없는 손상을 입어야 했는가? 반세기가 넘도록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이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지금도 인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인간이 감히 설명하지 못하는 20세기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도 차가운 설원 위에서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그 고개에서 9 청년의 발걸음은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도 새로운 자료를 찾고 탐험가들은 같은 길을 걸으며 단서를 찾습니다. 2019년 러시아 검찰은 다시 조사를 열고 눈사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는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반세기 전과 같은 결론이 반복되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다큐멘터리와 학술 논문, 그리고 탐험가들의 발걸음 속에서 반복적으로 소환됩니다. 다이아틀로프 고개는 역사와 과학,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의 경계에 놓인 살아있는 수수께끼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건 질문뿐입니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청년들은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 공포가 얼마나 압도적이었기에 맨발로 설원을 달려야 했던 걸까요? 답은 여전히 눈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답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이아틀로프 고개, 그 이름은 미스터리의 대명사로 남아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16. 눈보라는 멈췄지만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9 청년이 남긴 발자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은폐된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설원 위에서 멈춘 발걸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질문은 지금도 살아 움직입니다. 다이아틀로프 고개, 그것은 인간의 탐험심과 한계, 그리고 진실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상징합니다. 밤하늘에선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텐트는 안에서부터 찢겼고 청년들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산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누구에게서? 자연의 분노였을까? 인간의 실수였을까? 눈보라 속에 섞인 그들의 비명은 지금도 울려 퍼집니다. 텐트 안에 남겨진 신발, 외투, 지도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버리고 갈 수 없는 물품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사진에도 손전등이 켜진 채 텐트 위에 남겨져 있었고 이는 사건의 불가사의를 더욱 짙게 했습니다. 시신은 뿔뿔이 흩어져 발견되었습니다. 나무 밑에서 불을 피우려다 힘이 다한 이들, 서로를 끌어안은 채 얼어붙은 이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채 쓰러진 이들. 갈비뼈가 부서지고 두개골이 함몰된 흔적, 혀와 눈이 사라진 여성의 모습은 조사관조차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 공격 흔적은 없었고 마치 거대한 압력이 내부 장기를 파괴한 듯 보였습니다. 수사 보고서에는 외부 타격 흔적 없음,
그러나 뼈와 내장이 심각하게 손상됨이라는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부검을 담당했던 의사조차 자동차 충돌 수준의 압력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일부 의복에서 검출된 방사능 수치였습니다. 조사관의 기록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라는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서론 위에 눈은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할 때조차 이상한 빛을 보았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당시 신문에 실린 기사조차 모호한 표현으로 사건을 다뤘고 공식 발표는 늘 자연재해라는 단어에 갇혀 있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힘이라 결론 지었습니다. 눈사태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현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텐트는 눈더미에 묻히지 않았고 발자국은 일정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조사관 중 한 명은 눈사태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비공식적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학계 일부는 카르만 보로요프 효과라 불리는 저주파 음향 현상으로 공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렇다 해도 두개골 함몰과 장기 손상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군사 실험 중 발생한 폭발, 저주파 바람으로 인한 공황, 미확인 비행체 혹은 원주민의 습격. 그러나 모든 가능성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현장에는 외부인의 흔적이 없었고 발자국은 오직 9청년의 것이었습니다. 군사 실험이라 하기엔 증거가 부족했고 음모론이라 치부하기엔 방사능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당시 소련의 비밀 군사 기지가 인근에서 운영 중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공식적으로는 부인되었습니다. 한편 생존 가족들은 국가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 초 일부 기밀 문서가 제한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답을 주기보다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보고서의 일부는 지워져 있었고 핵심 자료는 여전히 봉인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이에 항의하며 진실은 여전히 금고 속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서방 언론들도 다시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다이아틀로프 고개는 전 세계적 미스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9년 러시아 검찰은 다시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또다시 눈사태였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뒤에도 동일한 답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유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사태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제학술지에도 눈사태 가설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평가가 실렸습니다. 유족들은 지금도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사건의 전모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학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시 지형과 기상 조건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연구는 작은 규모의 눈사태 가능성을 다시 제기했지만 여전히 모든 시신의 손상 정도를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큐멘터리와 논문들은 사건을 조명하며 자연재해와 미스터리 사이에 놓여있는 이 사건을 끝내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을 서론 밖으로 내몬 위협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진과 일기, 조사 기록은 질문만 남깁니다. 9청년의 발걸음은 차가운 서론 속에 멈춰섰고 그 미스터리는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관이 남긴 마지막 보고서. 문구처럼 원인을 단정할 수 없는 불가해한 사건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다시 크게 울립니다. 효과음 심장 박동 점점 빨라짐, 바람 거세짐,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겹친 BGM 현악기의 긴장감 고조 후 끊김. 그날 밤 청년들은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왜 맨발로 서론을 달려야 했던 걸까요? 다이아틀로프 고개 사건.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지금도 인류를 시험하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세기의 가장 차가운 질문으로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서론 위에 남겨진 발자국은 사라졌지만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이아틀로프 고개는 지금도 차갑게 묻습니다. 인간의 탐험심은 어디까지 안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가와 과학은 언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수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그날 밤 다이아틀로프 고개에서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러나 이 질문은 단순히 미스터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간이 극한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두려움, 용기, 그리고 불가해한 공포와 직면했을 때의 선택을 반영합니다. 눈보라와 추위,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그들은 함께였지만 결국 하나씩 쓰러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은 서론 위에 남아 있었지만 그 발걸음이 가리키던 답은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동시에 진실을 향한 집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1959년의 기록부터 1990년대의 제한적 문서 공개, 그리고 2019년의 재조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궤적은 늘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왜 그들은 텐트를 찍고 뛰쳐나왔는가? 왜 방사능 흔적은 남아 있었는가? 왜 그토록 기묘한 상처를 입은 시신들이 존재했는가? 질문은 답을 얻지 못했지만 그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연구팀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은 규모의 눈사태 가능성을 다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큐멘터리는 당시 기상 조건과 지형을 복원해 과학적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조차도 모든 정황을 설명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방사능 흔적과 기묘한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과정은 진실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집념을 보여줍니다. 다이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결국 인간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진실을 갈망하지만 때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도 탐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역사학자들은 문서를 추적하며 가족들은 지금도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 끊임없는 추구는 곧 인간 그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의 비극은 끝났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이아틀로프 고개는 지금도 차갑게 묻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 설원 위에 남겨진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 밤의 의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미스터리란 결국 인간 자신을 비추는 차가운 거울이자 끝나지 않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미스터리의 원인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다이아틀로프 사건은 지금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959년에 설원에서 시작된 이 비극은 반세기가 넘도록 수많은 가설과 논란을 낳았지만 여전히 명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눈사태, 군사실험, 방사능 혹은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기록과 증언을 통해 추적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인간의 탐험심과 한계, 그리고 국가적 비밀까지 아우르는 20세기의 상징적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은폐된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미스터리를 함께 탐험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더 깊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며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